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가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무섭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야 숨고르기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정말 지루할 정도로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장이 나왔을 때 장기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횡보나 하락이 오면 당장이라도 대량 매수를 할 것 같지만 막상 실제로 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상승장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커 보이고요. 하락장에서는 낮아 보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이유는 철새처럼 급등주만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우리가 예전 그래프를 볼 때는 저 때가 정말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막상 하락 시기에 맞닥뜨리면 매수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저평가받고 있을 때 수량을 충분히 모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저평가받고 있을 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를 쉽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당장은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주가가 잘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평이 좋지만 사실 삼성전자도 지루한 횡보와 큰 폭의 하락장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찾아올 텐데요. 우리가 이때를 대비해서 전략을 미리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평소에 강조드리는 것이 주가에 상관없이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함으로써 수량을 늘려가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상승장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게 수량을 늘리기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하락장의 공포를 이겨내고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효율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 있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최종 매도 시점에서 큰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더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쉽지만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지죠. 반면에 하락장에서는 매수 버튼에 손이 잘 안 가지만 과감하게 매수를 한다면 결국 나중에 주가가 회복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횡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높은데 지금 주가가 기어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그러나 횡보장에서도 하락장과 비슷하게 기업의 가치가 평가절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언젠가는 삼성전자도 분명히 저는 폭락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충분한 분석이 되어 있는 우량주의 폭락과 기업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급등주 사이에서 고민이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량주가 이득이겠지만 아마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 대다수는요, 급등주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급등주에서 잠깐 돈을 벌어서 우량주에 넣겠다. 이 전략도 사실 제대로만 먹힌다면 나쁠 건 없죠. 하지만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단기적으로 크게 폭등한 종목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고점에 물리게 되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급등주에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루한 횡보나 하락장이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속 편한 방법은 주가를 아예 싸그리 무시하고 주기적으로 그냥 같은 금액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15일에 50만 원씩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주가가 얼마가 오르든 얼마가 떨어지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내가 15일로 일단 정했으면 무조건 그냥 사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사기가 조금 그러면 2번이나 3번으로 횟수를 늘려도 됩니다. 만약에 한 달에 2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1일과 15일로 정해 놓으시고 25만 원씩 매수하시면 됩니다. 횟수는 사실 정해진 규칙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5번도 좋고 10번도 좋습니다. 몇 번에 나눠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니까 아무리 큰 폭락과 폭등장이 와도 결국에 내 평단가는 평균가에 맞춰지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명백하게 장기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장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다면 분할 매수는 반드시 수익이 나는 필승 전략입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평균가에 근접하게 가고 싶으시다면 아무래도 자주 매수하는 게 평균가에는 더 근접하겠죠.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매수하게 되면 하필 내가 산 날이 유독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나 유독 주가가 많이 오른 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분할 매수를 해도요, 평균가에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내 평단가가 평균에 맞춰지는 것을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많은 실험을 통해서 좋은 투자법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급등주 중에서 초우량주를 선별해서 분산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을 하게 되면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타이밍에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누군가가 급등주로 돈을 벌면 당연히 배가 아프죠. 도저히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면 나도 그냥 급등주의 발을 살짝 담그면 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의외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다 처분하고 급등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추가 매수를 일부 급등주에 분산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은 삼성전자와 미국 주식을 병행을 하고 있지만 한동안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에 몰빵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테슬라가 너무 급등을 해서 배가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완전히 기어가던 시절이었고 테슬라는 자고 일어나면 떡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매수하기 시작했죠.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효과 정말 끝내줍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요. 아무리 급등주여도 잡주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잡주에는 손대지 마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단타로 큰 수익을 한번 보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고 미래가 밝은 기업이라면 상관없지만 대체적으로 급등주는 잡주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안정적이고 미래가 밝은 기업이라면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묻어놔도 상관이 없는데 급등주에 잘못 올라타서 폭락장을 맞아버리면 언제 회복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삼성전자를 메인으로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멘탈을 잡기 위한 일종의 임시 방편입니다. 삼성전자가 뭐 횡보하거나 폭락을 한다고 해서 이 주식은 틀렸어 하고 싹 다 팔아버리고 급등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 수량은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멘탈을 잡기 위해서 배 아픈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되 우량주 위주로 소액으로만 분산 투자하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다 때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폭락이 분명히 올 것이고요. 삼성전자도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락장 옵니다. 그런데 각 종목마다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 지루한 횡보나 하락장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멘탈 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주식은 멘탈이 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기 투자를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한다고 가정하면
그 20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안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성격에 맞게 가장 좋은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제 말이 뭐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